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의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방준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준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장보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보경입니다. 네, 오늘은 사흘 전 있었던 6.1 지방선거를 주제로 집중적으로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이 지방선거 몇 대 몇은 17개 광역단체장을 얼마나 가져갔나로 판가름하는데 이 결과는 12대 5, 국민의힘 압승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4년 전과 달라진 지방권력 지형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4년 전 14대 3이었는데 지도가 이번에는 빨갛게 물이 들었죠. 사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기도 한데 이 방준혁 기자는 지방선거 당일날 하루 종일 국민의힘 대표 상황실에서 중계를 했잖아요. 그때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저 상황실에 있으면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 순간을 함께 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3, 2, 1,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방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좋아하네요. 네,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정말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지도부들은 손깍지를 끼고 결과를 지켜봤는데 모두들 기립해서 박수를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주먹을 꽉 쥐기도 하고 서로 껴안기도 하면서 기쁨의 순간을 만끽했는데요. 후보 이름을 연호하면서 이겼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막판에 뒤집혔지만 김은혜 후보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 환호성이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 이후로도 지도부들은 상황실에 남아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는 거의 모든 방송사를 돌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저녁 뉴스를 권성동 대표가 지배했다 이런 자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그 지배에 좀 일조를 했죠. 저희도 크게 일조를 네. 했는데요. 당선 확정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잇몸 웃음을 짓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면서 이런 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는 굉장히 좀 무거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재명, 지금은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 표정이 완전 얼음이었어요,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개표 상황실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 지도부가 표정이 거의 펴지지 않았는데요. 이 지도부 외의 의원들은 거의 자리를 하지 않아서 사실 좌석도 텅텅 비었고요. 그다음에 출구조사 발표 후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지도부도 대다수 말없이 이제 그 결과만 보고 수치를 확인하고 한 10분 정도 후에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쫓아가서 이 결과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제 설명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박찬대 의원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됐을 때 양쪽의 표정이 어떻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8.7% 예측 1위입니다. 네. 10곳에서 1위를 차지할 걸로 예측이 됐고 접전은 3곳입니다. 네, 정의당 후보와 또 무소속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두 지역 선거 결과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보면 이재명 의원은 감정이 표정에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스타일인데 저런 표정을 또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작년 10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승리했을 때인데요. 이때가 대선 후보로 확정돼서 정말 좋았을 그런 시기인데도 이 턱걸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안 표정이 굳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보시면은 이 선거 전에도 후에도 저희가 지금 종합을 좀 해봤고요. 가장 주목받는 게 아무래도 이 경기도지사 선거였어요. 네, 이게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 기자들은 예상을 좀 했나요? 강 기자 어떻습니까?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동안 방송 3사 출고조사가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오차 범위 이내 그 경합이었지만 김은혜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앞섰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김은혜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내내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고 정말 끝까지 알 수가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장 기자는 어땠어요? 예상했나요? 저는 사실 출구조사를 많이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결국엔 뒤바뀌는 거 보고 이 정치권에서 이 선거는 끝날 때까지 모른다라는 그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지난 대선 때 이 출구조사가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기사를 준비할 때 출구조사에 많이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빨리 내보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은혜 후보로 좀 이렇게 기사를 좀 써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 바뀌었어요. 근데 김은혜, 김동연 두 캠프가 이 밤을 꼴딱 새우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이번에는 장 기자 먼저 한번 소개를 일단은 해주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 출구조사 결과가 김은혜 후보가 사실 초반에는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0.6%포인트 차였죠. 근데 이게 새벽 시간에 역전의 드라마가 써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표 초반에는 사실 5%포인트 이상 김은혜 후보가 앞섰는데 새벽 2시에 갑자기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지더니 3시에는 0.9%포인트, 그리고 4시에는 0.6%포인트 이렇게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벽 한 5시 32분에 역전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이 8천여 표 차이로 이제 김은혜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김동연 캠프 분위기도 굉장히 좀 뜨거웠죠.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진 이유는 사실 유권자가 많은 부천, 의정부, 화성 같은 지역의 이 개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곳은 진보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 늦게 개봉한 사전투표함이 에서 이제 김동연 당선 지지표가 몰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제 말보다요. 김동연 캠프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 김은혜 캠프와 함께 밤을 하얗게 세운 방준혁 기자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네, 분명 새벽 2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김은혜 캠프 쪽의 분위기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MBC에서 당선 유력이 뜨면서 사실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왔지만 5시 반에 이제 역전이 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역전의 순간에는 정말 침묵만 흘렀고요. 누구도 이제 쉽게 졌다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역전된 지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김은혜 후보가 캠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 캠프에 나타나서 이제 지지자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서 준비했던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첫 마디는 상대 후보에 대한 축하였는데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저는 이 김은혜 후보가 하얀색 자켓, 그러니까 하얀 셔츠와 자켓을 입고서 저 말을 한 게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승복, 깨끗하게 승복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도 좀 빨간색 옷이나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저렇게 새하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김은혜 후보가 어쨌든 이 결과에 정말 깨끗하게 인정하고 승복하겠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나 좀 생각을 그리고 해봅니다. 사실 승복 선언도 저희들의 예상보다, 우리 기자들 예상보다 좀 더 빨리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는 그래도 좀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김은혜 후보가 좀 한 발 앞서 캠프의 모습을 드러내서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김동연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김은혜 후보의 경기도지사 패배를 놓고서는 좀 이상한 데서 공방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표차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의 표차는 불과 8천여 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5만 표 정도를 득표를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는데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뒤집히니까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속이 쓰리다,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반응들이 사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용석 후보가 역적이다, 어떤 민주당의 뿌락지가 아니냐 이런 비판 그리고 원성이 쏟아졌는데요. 강용석 후보를 후원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비난이 쏟아졌고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강용석 후보 때문에 민주당이 이겼다 이런 사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 무산을 놓고 강용석 후보와 이제 가세현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제 내분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진 거는 내 탓이 아니다. 단일화에 협조하지 않은 김은혜 후보와 국민의힘의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입당을 하겠다는 걸 거부해놓고 그리고 단일화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이제 와서 패배의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네,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시면요. 오세훈 59.05%, 송영길 39.23%, 이 두 사람이 19.82%포인트 차인데 이 판도 변화가 시작된 4.7 재보선 때랑 격차를 거의 좁히지 못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년간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책임 공박이 정말로 세게 붙었습니다. 이 참패 다음 날부터 SNS에서 먼저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수없이 메시지가 쏟아져서 저희가 다 읽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죠. 네, 일단은 윤호중, 박지영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이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른바 친문재인 진영 의원들이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패배에 이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의원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지방선거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또 대표적인 친문계인 홍영표 의원도 당을 사당화한 정치에 참담한 패배라고 쏘아붙였고요. 또 다른 대표격인 전해철 의원도 이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칙과 도의를 허물었다. 이렇게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이름만 안 박았지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거죠. 고민정 의원도 이제는 참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당 내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래서
네, 당연히 이재명계 의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재명계 좌장격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 당을 개혁하고 이끌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친명계의 입장은 민심의 철퇴를 맞은 건 이재명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이다. 건데요. 네, 이번 선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도 어려웠던 선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책임을 지우는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건데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주목받았던 게 어제 의원들과 당무위원들의 연석회의 자리였는데요. 30여 명 정도가 발언대에 서서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굉장히 길게 했네요. 진행이 됐습니다. 이낙연계 친문계 의원들은 당연히 이재명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져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반면 이재명 의원은 당일 연석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당선된 이후엔 국회에 오지도 않고 일단은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이재명계 소속 의원들도 발언대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언론에 딱히 출연해서 이제 공식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당분간은 로키 행보로 조금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요. 일부 중립에 있는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견인데요.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사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평가를 해야 된다 같이 그런 거네요. 그렇죠. 대선 패배 아무래도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원인 분석이 부족했다라는 의견을 낸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원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듣고 오시죠. 대선부터 지선의 패배를 포함해서 특히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도 이번에는 충분히 정확하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친문 그리고 친명 계파 갈등이 좀 거세게 분출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8월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네. 이 전당대회라는 건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전적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권 싸움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 친문 의원들 사이에선 딱히 아직 구심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까지 2연패한 상황에서 이제 물러나 있던 친문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당권 장악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 이재명 측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차기 당대표는 민주당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 경선이 될 건데 제대로 당을 변화하고 혁신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혁신 과정에서 이 의원이 상처를 받더라도 이 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 국면이 8월 그리고 그 이후까지 쭉 이어진다는 건데 보통 기자들이 언제 바쁘냐 보면 대선 끝나고 나서는 승리한 쪽 기자들이 바쁘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총선 같은 경우에는 패배한 쪽 기자들이 더 바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배 원인을 놓고 당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이 장보경 기자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럼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다는 게 이재명 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이 전당대회가 8월 말쯤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아직 좀 시간은 있거든요. 그렇죠. 한간에는 이재명 의원이 못 나가면 이재명의 대표 선수로 우원식 의원을 내보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의원은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좀 되게 조용히 지내는 것 같고 아까 장 기자가 이재명계 의원들도 공개 발언을 삼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되게 로우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의원이 송영길 전 의원이 쓰던 회관 의원실을 쓰게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아직 의원실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들어올 보좌진들도 지금쯤이면 사실 결정이 됐을 줄 알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당선 인사를 다니면서
그 외에는 공식 발언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본인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전혀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관에는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관측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공식 발언은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혁신 논의에 먼저 불을 댕긴 게 승리한 국민의힘입니다. 이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지만 혁신을 해서 2년 뒤 총선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밑에 해석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 혁신위를 띄웠는데 이 대표에게 총선 공천권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이 대표가? 네, 우선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아닌 차기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자마자 개혁을 외쳤습니다.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이번 지선 선거 승리 분위기를 총선까지 좀 끌고 가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어느 정도 당권 경쟁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윤핵관 세력을 중심으로 조기 정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좀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간다, 조기 사퇴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흘러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런 조기 전대론을 좀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스스로 좀 조기 사퇴론이나 유학설도 좀 일축을 하면서 나는 임기를 끝까지 가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까지 한다. 임기 끝까지 내년 6월까지 한다 이건데요. 이른바 윤핵관들 말했던 윤핵관들 그리고 원내 진입에 성공한 이 안철수 의원과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선거 이후에 어떤 행보 보이고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선거 마치고 좀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서현동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던 중에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실신했다는 네, 실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선거운동 강행군으로 피로 누적이 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국회로 출근해서 김은혜 후보 사무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안철수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당내 입지를 다지는 게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음 주는 민주당 상황이 특히나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토요일에 다시 뒷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